자, 오늘은 2항 정리까지 해서 경우의 수는 다 마무리가 됐고요. 확률부터는 좀 얘기하기가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형이 쌤이 확률 들어오기 전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아주 획일화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도 분명 유형 판단은 쉬울 건데 물론 또 초반에 선생님이 유형을 분류해주는 그 포인트 작업을 정확히 또 이해하지 못하거나 기억을 못하는 친구들은 또 유형 분류가 안 될 수 있어. 여기서는 문제를 못 풀더라도 수학은 항상 그게 중요해요. 내가 이 문제를 틀렸지만 무슨 유형 문제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해야 될지 알고 있어야 돼. 근데 그걸 못하는 건 괜찮아. 근데 그것 자체를 모르는 게 제일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풀이를 할 수 있고 없고는 그 뒤에 문제고 알겠죠? 아, 이렇게 생긴 건 이런 식의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 이런 접근 방식이 명확하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제만 좀만 풀어보면 금방 잡히는 그런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은 2단원, 확률 통계 2단원입니다. 확률 파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뭐 확률이라는 게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우의 수도 초딩 때부터 배웠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확률도 이거 초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도 배웠을 것이고 알겠죠? 쉽게 얘기하면 주사위를 한 개 던질 때 쉬운 얘기부터 하시죠.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이런 게 확률이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거 얼마죠? 3분의 1, 그죠? 네. 왜 3분의 1이야? 6분의 2로 나온 거 맞죠? 그죠? 네. 그때 이 6이 뭐야? 전체. 전체 경우의 수죠, 경우의 수. 한 개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게 3의 배수니까 3, 6 두 가지인 거죠. 그죠? 네. 뭐 이렇게 구하는 게 확률이야. 알겠죠? 그 확률은 어떤 시행을 할 때 그 시행에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중에서 내가 유독 원하는 그 경우의 수. 그죠? 이게 경우의 수 문제입니다. 그래서 확률을 가볍게 이야기하면 이게 결국 이거거든. 확률을 구하는 게 전체 뭐뭐분의 원하는 뭐뭐로 구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일반적인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까지 봤던 그런 모든 얘기들은 이게 다 경우의 수 문제. 근데 지금 고등학교로 이제 올라와서 배우는 확률은요, 파트가 좀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경우의 수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여기에 원하는 요 작업들, 요런 모양에 따라서 세 가지 파트로 내용을 분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산적 확률이라 부르는 놈이 있어요. 이산적 확률. 요건 약간 수학적인 용어로 쓴 거긴 한데 쉽게 얘기하면 경우의 수 얘기하는 경우의 수. 이런 게 이산적 확률이에요. 이 이산적이라는 건 정확히 개수를 딱딱딱 헤아릴 수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주사위라는 게 던졌어? 정확히 1, 2, 3, 4, 5, 6, 6가지 딱 맞잖아. 그죠? 그런 식의. 즉, 거의 대부분의 확률은 다 얘야. 알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의 수로 나눠서 접근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실질적으로 확률 문제라기보다는 경우의 수 두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어떤 확률로 구분을 하냐면, 통계적 확률이라는 게 통계적 확률. 얘는 뭘로 따지는 거냐면, 경험 같은 걸로 확률을 따지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뭐 보통 이제 여기서 많이 예시로 나오는 게 야구 같은 타율 같은 거 따질 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만약에 타석에 100번 섰어. 안타를 30번 친 거야. 그럼 나의 타율은 보통 3할이라 부르잖아요. 그죠? 근데 확률로 얘기하면 100번 중에 30번 친 거니까 내가 안타 칠 확률은 10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할 풀리를 적용하면 이제 뭐 3할이라 부르지만 알겠죠? 어쨌든 이런 식의 확률. 얘는 정확한 수학적인 확률은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왜냐면 나중에 바뀔 수도 있는 확률이잖아. 하지만 지금까지 경험을 미루어 봤을 때 나의 확률이 이거라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 알겠죠? 이런 경험을 토대로 만든 확률을 통계적 확률이라 부르고요. 요놈은 이제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n번 중 r번 꼴로 뭐뭐가 나온다. 나왔다. 뭐 이런 거 경험이니까. 나왔다. 이런 식의 표현.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이런 뜻인 거죠. 뭐뭐가 나올 확률이 얼마라는 거야? n분의 r이라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혹은 경험과 그 다음 말 그대로 통계적 확률이라는 건 통계를 가지고도 확률을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반에 50명이 있어. 요즘에 50명 시대는 아니지만 50명이 있어. 근데 우리 반에 안경끼리도 확인해 봤더니 30명이 안경이 껴있는 거야.
그럼 우리 반 애들 중에 한 명을 뽑았을 때 그 사람이 안경 꼈을 확률은 50분의 30, 그죠? 네. 50명 중에 30명 있으면 그죠? 5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그런 식으로 통계를 가지고도 바로 확률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런 얘기들이고, 마지막 세 번째 확률을 분류할 때 나오는 확률이 뭐냐면 기하학적 확률입니다. 기하학적. 기하학적 확률. 이 기하라는 건 당연히 뭘 쓰는 거야? 도형을 쓰는 거죠. 예를 들면 길이나 또 넓이 같은 거. 그러니까 길이나 넓이라는 건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 다트가 있어. 반지름이 10입니다. 알겠죠? 근데 여기에 관역에 10점짜리 반지름 1인 원이 10점이에요. 알겠죠? 내가 저기 뒤에서 다트를 던졌을 때 알겠습니까? 일단 기본 가정, 이 원 밖에는 일단 꽂히지 않는다는 가정을 두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랬을 때 내가 던졌을 때 이 10점을 맞힐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온 거야. 알겠죠? 네. 그럼 내가 다트를 던졌을 때 꽂힐 수 있는 점들이 몇 가지나 있죠? 무수히 많죠. 이럴 때 쓰는 게 기하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산적으로 하기에는 그 개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개수를 정확히 지정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럴 때 쓰는 게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는 길이나 넓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알겠죠? 그럼 어떻게 얘기하냐? 얘는 당연히 넓이로 가야 되겠죠? 내가 관역을 던졌을 때 맞출 수 있는 넓이, 이 전체 넓이가 N 거잖아. 그죠? 100파이가 되겠죠? 그 중에서 10점의 넓이가 얼마야? 반지름 1이니까 파이죠? 파이. 즉, 내가 10점 맞힐 확률은 100분의 1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확률을 구하는 거 기하학적 확률이다 부른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이런 확률 문제가 거의 대부분의 확률 문제 다 시행을 할 거 아니야. 내가 뭐 주사위를 던질 때, 다트를 던질 때 이런 거 하잖아, 그지? 그런 식으로 문제 패턴 다 이래요. 뭐뭐를 할 때, 뭐뭐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시작되는 거지. 오케이? 그때 항상 모든 확률은 이렇게 시행이랑 내가 원하는 게 분리가 될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뭐를 할 때 스톱 여기서 끊어주시고, 이게 전체야, 전체. 이게 이산적인 상황이면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거고요. 통계 상황이면은 전체 시행원 횟수가 되는 거겠죠. 기하학적 확률이면 나올 수 있는 모든 넓이.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뭐뭐 1 스톱 여기에 바로 원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잘 나오냐면요, 얘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거의 대부분이야. 거의 90%입니다. 여러분 시험 보면 그냥 경우의 수만 보통 나올 거고 알겠죠? 내신은 아마 기하학 쪽도 하나씩 건드리지 않나 싶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분리가 되지만 양은 거의 얘가 90%야. 남은 10%가 얘네들이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중요도가 얘가 훨씬 높은 거죠. 근데 경우의 수는 선생님 항상 얘기했지만 많이 풀수록 실력이 좋아지대. 그죠?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 내면 정말 어렵잖아. 이 경우의 수는 앞으로 여러분들을 많이 괴롭힐 놈이란 말이야. 그놈이 여기 껴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분명 어려울 수 있어요. 왜? 그냥 경우의 수 문제야. 그러니까 하나의 확률 문제를 내면은 두 개의 경우의 수 문제로 푸시면 돼요. 우리가 답을 쓸 때 확률의 답을 쓰지만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확률 문제라기보다는 경우의 수 문제를 보는 게 맞는 거죠. 문제를 끊어서 두 개의 경우의 수를 구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때 확률 마찬가지 이번 단원에 쓰는 표현들이 좀 있을 거 아니야. 요렇게 많이 하거든. 첫 번째로는 이런 팁을 하나 적으면, 우리가 여기서 사건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우리가 경우의 수부터 사건을 많이 썼죠. 이 사건이란 말은 뭐냐면 쉽게 그냥 집합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예를 들어 주사위를 한 개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뭐 경우의 수에 대한 사건 이러면 1, 2, 3, 4, 5, 6을 하나의 집합을 묶어놓은 거 사건이라 부릅니다. 아시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 근원사건이라는 말을 써요. 근원사건. 이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들 있죠. 그것들을 원소라는 집합을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 주사위를 한 개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근원사건을 구하시 이렇게 문제 나온 거야. 그러면 집합으로 사건이 집합이니까 주사위 한 개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게 1, 2, 3, 4, 5, 6이잖아. 이렇게 표현하는 소리야. 알겠죠? 뭐 크게 어렵거나 막 심오한 용어는 아닙니다. 알겠죠? 근원사건이라는 건 그냥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모든 경우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용어 정리, 알겠죠? 뭐 이런 얘기 하면 그런 얘기다라는 거죠. 알겠죠? 이해됐습니까? 사건에 대한 말이고 집합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근원 사건의 용어를 쓸 겁니다. 알겠죠? 자주는 아니고 이 초반부에 개념 잡이 용어를 알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요. 그럼 봐. 뭐뭐를 할 때 뭐뭐 1 확률인데 그때 이것들을 다 사건으로 분류해서 집합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보통 이 원하는 상황에 이름을 좀 부여하면 쌤이 A라는 어떤 사건의 이름을 지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집합에 그냥 이름을 지정하는 거야. A라고 치면 알겠죠? 이런 그런 사건 알겠죠? 그럼 우리가 확률을 얘기할 때 이런 기호를 씁니다. A가 나올 확률이라는 의미로 P라는 표현을 씁니다. 알겠죠? 요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A가 나올 확률 구하는 소리야. 알겠죠? 그럼 얘를 구하는 건 봐봐. 여기서 얘기했지만 전체 경우의 수분에 원하는 경우의 수 맞죠? 네. 어떻게 구하면 돼? N 전체 경우의 수가 우리가 집합에서 U를 썼잖아. 네. 여기서는 S를 써요. S를. 이 기호의 차이일 뿐입니다. 알겠죠? 뭐 여기 용어에 다 적어드리면 S란 놈은 전사건이라고 해요. 전사건. 전체 집합이란 소리야. 오케이 말이? 전체 개수분의 원하는 개수로 이렇게 구해주면 확률 나오는 거 맞죠? 이거 이제 우리가 방금 말로 한 확률을 기호화 시킨 겁니다. 아시겠죠? 확률은 이렇게 구하면 된다고. 이해겠어? 전체 경우의 수분의 원하는 경우의 수. 알겠습니까? 그럼 확률을 이렇게 구하다 보면 확률의 성질, 기본 성질이 두 개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 이런 확률은 일단 음수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잖아. 0부터 뭘 넘을 수 없죠? 확률은 100%고 그렇지. 1을 넘을 수는 없겠죠. 그죠? 왜냐면 이 원하는 개수가 전체 개수보다 오버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네. 그죠? 우리가 확률이 1인 경우를 100%라 얘기합니다. 알겠죠? 100분율을 100을 곱하면 되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확률의 일단 기본 성질은 0과 1 사이밖에 안 나오겠지.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이런 게 가능합니다. 내가 만약에 P, A 합 B의 확률을 구해보겠습니다. A 또는 B가 될 확률을 구하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봐봐. 주목. 이 집합과 확률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집합에서 이 합집합에 대해서 어떻게 구합니까? A 더하기 B에서 교집합하고 빼줘야 되는 거 맞잖아. 그죠? 네. 제일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계산 가능한데 그 이유를 증명해보면 봐봐. 우리가 집합에서 이런 관계 만족하는 거 맞죠? 네. 내가 양변을 전체 개수분의 1을 곱해버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다 이게 붙는 거 맞지? NS 분배 법칙하면은 NS 붙는 거 맞죠? 네. 그죠? 우리가 얘를 뭐라 표현할 수 있어? P, A 합 B. 그죠? 왜? 전체 개수분에 A 합 B가 나오는 개수. 그게 바로 얘잖아요. 이해됐습니까? 확률 마찬가지로 어떻게 구하면 돼? 각각의 확률에서 뭘 빼면 돼? 교집합을 한번 빼준 각각 똑같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 집합의 개수에 사용하는 공식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이게 일단 확률의 기본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우리가 구할 확률이라는 게 이렇게 이산적 확률, 통계적 확률, 기하학적 확률로 이루어져 있는데 문제 90%는 그냥 이산적 확률이야. 다 경우의 수 문제라는 거죠. 알겠죠? 그럼 우리가 말하는 확률은 뭐뭐를 할 때 어떤 시행에서 뭐뭐의 확률을 구하죠. 이렇게 표현할 건데 문제를 끊어야 돼. 일단은 경우의 수 두 문제. 확률의 어떤 성질을 배우기 전까지는 그냥 경우의 수 두 문제야. 문제를 읽다가 두 문제를 끊어. 알겠죠? 그런 다음에 전체 경우의 수 구하고 원하는 경우의 수 구해서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기본적인 상식 챙겨 놓으시고. 오케이? 그럼 일단 확률의 초반부 얘기는 끝나는 겁니다. 여기 답니다. 아시겠죠? 요 내용 가지고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워낙 많은 걸 배웠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적용 문제를 푸는 거야. 그냥. 알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경우의 수를 잘 풀면 확률의 초반은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그냥.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필기하시고. 문제 몇 개만 풀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잠 좀 깨시고. 자, 가보시죠. 44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몇 개만 가볍게 풀고 잠깐 쉬는 시간 드릴게요. 202번 보시면 동전의 앞면을 H, 뒷면을 T라고 할 때 보통 이렇게 많이 써요. 알겠죠? 앞면을 H, 뒷면을 T라고 할 때 세 개의 동전을 던지는 시행에서 근원 사건을 모두 구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알겠죠? 그 근원 사건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그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집합으로 쓰라는 건데 동전 3개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8가지 맞죠? 3개요? 네, 3개 던졌으니까. 그죠? 동전이 뭐 A, B, C가 있으면
앞뒤 막 쫙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거 그냥 쓰라는 거야. 쓸 때 여기 쓰면 돼요. 앞 이런 식으로. 콤마 여기 하나의 원소모죠. 하나의 사건 내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 앞 뒤 뭐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이렇게 쭉 쓰시면 됩니다. 8개를 알겠죠? 그런 거 쓰라는 거야. 이건 개념 확인용 문제라 보시면 됩니다. 뭐 실전 문제라기보다는 근원 사건을 적으라는 건 이렇게 집합으로 표현하는 소리야. 알겠죠? 쭉 적어보세요. 8개를. 그렇게 하면 되고요. 자, 보통 이제 시작되는 문제들이 요 유형 1번 이산적 확률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요 문제부터 이제 확률이 시작이 되는 건데 쌤이 아까 얘기했지만 그냥 경우의 수 문제야. 예를 들어 206번부터 가보겠습니다. 모든 눈이 나올 확률이 같은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스톱! 여기서 한번 끊어주세요. 206번입니다. 모든 눈이 나올 확률이 같은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이게 정육면체 일반적인 주사위를 던지는 거죠. 던질 때 스톱! 이게 전체. 적어주세요. 전체.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거야. 몇 가지죠? 36. 6 곱하기 6이죠. 그때 두 눈의 합이 7이 될 스톱! 요게 원하는 거죠. 그죠? 원하는 경우의 수는 뭐야? 7이 되는. 두 눈의 합이 7이 될 확률을 구하는 거지만 7이 될 경우의 수를 구해야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확률 문제가 경우의 수 두 문제다라고 정리해 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두 눈의 합이 7 되는 경우의 수는 뭐가 있습니까? 1, 6. 그 다음에 2, 5. 3, 4. 4, 3. 5, 2. 6, 1. 말고 없죠? 네. 그죠? 총 몇 가지? 5가지. 둘, 넷, 6가지입니까? 6가지 되겠습니다. 답은 36분의 6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몇 분 해주시고 6분의 1 되겠습니다. 뭐 이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때 가끔 이제 질문 오는 친구들 중에서 선생님이 3, 4랑 4, 3은 같은 걸로 봐야 되는 게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 질문을 갖고 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미 36개라는 게 그죠? 6 곱하기 6으로 나온 거잖아. 그러면 처음에 여기 6 곱하기 6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처음에 1이 나왔을 때 여기서 1부터 6까지 다 적은 거 아니야? 네. 두 번째 2가 나왔을 때 1부터 6까지 다 적은 거 아니야? 네. 이런 식으로 6 곱하기 6이 나온 거 맞죠? 그 네. 이미 내가 전체를 따질 때 1, 2랑 2를 다른 걸 보고 있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개념적으로 나중에 또 헷갈릴 때도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확률적 문제를 푸실 때 주사위 2개 던지거나 동전 2개 던졌을 때 그 앞, 뒤, 뒤앞 혹은 뭐 1, 2, 2 이런 경우를 같은 경우로 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너무 혼란이 되면은 그냥 무조건 분리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챙기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좀 더 넘어가서 뭐 이렇게 지금까지 했던 그런 경우의 수 문제를 두 문제 푼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좀 더 나가볼게요. 210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주머니 속에 210번입니다. 주머니 속에 검은 공이 4개, 흰 공이 2개 들어있다. 자, 주머니 안에 검은 공이 4개 있고요. 흰 공이 2개 들어있습니다. 그때 이 주머니에서 한 개씩 2번 공을 꺼낼 때 2개 모두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하고 나왔습니다. 아, 여기 약간 이 뒤에서 배울 확률적 계산 문제가 조금 들어가 있긴 한데 일단은 설명을 해버릴게요. 그냥 뭐 이해는 될 것 같다. 그리고 211번은 이상이 안 이거 교재가 이거 수정이 됐는데 이거는 수정이 안 된 교재입니다. 211번에 지워주세요. 그냥 횡렬이라는 건 빠졌기 때문에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210번 문제 하나 나오겠습니다. 검은 공 4개와 흰 공 2개가 들어있다. 그때 한 개씩 2번 꺼낼 때 2개 모두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인 거 맞죠? 그죠? 요게 사실은 나중에 배우게 될 고열 법칙이 쓰인 건데 그냥 선생님 풀어주고 넘어갈게요. 지금 이 문제는 한 개씩 2번 꺼내는 거 맞지? 그죠? 네. 그리고 뒤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단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게 중요한 말입니다. 알겠죠? 그 이유는 나중에 뒤로 가서 봅시다. 자, 그러면 한 개씩 2번 꺼낼 때 2번 다 검은 공이 확률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한 개 꺼낼 때는 총 공이 6개 중에서 검은 공 몇 개요? 4개. 4개 맞죠? 네. 요거를 그 승균이가 살짝 얘기한 것처럼 6개 중에 한 개 꺼낼 때 분해 검은 공 4개 4개 중에 한 개 꺼낼 때 요게 이제 한 개 꺼낼 때 검은 공이 확률인 거죠. 그죠? 네. 이해했습니까? 근데 꼭 이렇게 C까지 쓸 필요는 없고요. 한 개씩 꺼낼 때는 그냥 봐도 되잖아. 6개 중에 검은 공 몇 개요? 4개. 4개. 그럼 내가 한 개 꺼냈을 때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은 6분의 4. 4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즉
둘 다 뽑을 거기 때문에 고비에 진행이 됩니다. 경우의 수처럼 알겠죠? 오케이? 요 얘기를 나중에 좀 자세히 해드릴게요. 자, 그럼 한 개 뽑았으니까 이제 검은 공이 다시 넣지 않으니까 세 3개 되는 거 맞죠? 네. 그럼 어떻게 돼요? 5분의 5개 중에서 또 검은 공 뽑아야 되니까 3 이렇게 되겠죠. 성이콜? 그래서 요 문제를 풀면 약분하면 5분의 2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쌤이 약간 다른 문제 가볼게요. 지금 이산적 확률에서는 이런 식의 문제는 뭐 그냥 한번 쌤이 풀어준 경험으로 넘어가시고 여기서 연습할 건 이런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갈게요. 4, 2 여기에서 동시에 두 개의 공을 꺼낼 때 둘 다 모두 검은 공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좀 문제를 바꿔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런 주머니에서 동시에 두 개를 꺼냈을 때 두 개 모두 검은 공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서 두 개 꺼낼 때 수업 전체 경우 수죠? 네. 이 6개의 공 중에서 두 개를 꺼내는 모든 경우의 수 몇 가지야? 60. 그렇죠.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 6개 중에 두 개 꺼낼 때 이 말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원하는 경우의 수 뭐죠? 40. 그때 두 개 모두 검은 공 내야 되는 거 맞죠? 네. 그러면 흰 공은 뽑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이 4개 중에서만 두 개를 꺼내는 경우의 수가 원하는 경우 수 되겠죠. 답은 62분의 4C다. 이렇게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동시에 꺼내는 경우와 한 개씩 두 번 꺼낸 경우는 시행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접근이 달라지는 겁니다. 알겠죠? 요 문제는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한 개씩 두 번이니까. 알겠죠? 근데 동시에 꺼내는 거 지금은 연습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고 문제를 푸시면 또 나머지는 잘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선생님이 건들지 말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뭐 예지간한 건 다 이 확률 문제라 경우의 수 문제라서 쌤이 굳이 풀이를 또 보여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쭉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선생님은 228번 들어가 볼게요. 228번 문제입니다. 경우의 수 복수한다 생각하시고 쫙 풀어보세요. 228번 하나 넣어볼게요.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된 20개 중에서 16개 제품이 합격품이다. 자, 지금 20개 중 16개가 합격. 그럼 불합격 확률 몇 개라는 거야? 4개 있다라는 거 맞죠? 이런 상황입니다. 20개 중에서. 그죠? 그랬을 때 문제 할게요. 그 20개의 제품 중 3개를 꺼낼 때 3개를 한꺼번에 꺼내는 거야. 20시 3회 상태인 거죠. 한 개씩 3번 꺼내는 게 아니야. 그지? 3개를 꺼낼 때 적어도 한 개가 합격일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끊어서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야? 24. 그렇죠. 20개 중에서 3개를 꺼낼 때. 이것도 조건이 없죠. 그죠? 자, 원하는 경우는 뭐죠? 적어도 한 개가, 그 말은 한 개 이상이라는 거죠. 네. 합격일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게 원하는 경우의 수인 거죠. 그죠? 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지. 적어도 한 개 이상 합격이려면 지금 이제 합격인 제품이랑 불합격인 제품이랑이 있는 건데 내가 3개를 뽑으면 몇 개 나올 수 있어? 몇 개? 3개, 1개 또는 2개, 1개 또는 1개, 2개 또는 1개, 3개 이게 다죠 사실. 그죠? 여기 원하는 게 뭐야? 요 3가지 경우 맞습니까? 네. 그죠? 성이 이해됩니까?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이 3가지를 각각 다 구해서 그죠? 직접 원하는 걸로 해도 되고 또는 한서 말처럼 어떻게 구하면 돼요? 여사건. 그렇죠. 요 여사건을 활용해 주는 게 문제풀이 더 낫겠죠. 이해했습니까?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 구할 때 봐봐. 전체 경우의 수가 20시 3이었죠. 네. 그죠? 빼기 여사건의 경우의 수 뭐야? 40. 불합격만 3개 뽑은 거니까 불합격이 4개 있어. 저 4개 중에서 3개를 다 뽑아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자,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를 풀 때 여사건의 개념으로 푼 거야. 성이 콜? 그럼 답을 구하면 봐봐. 전체 20시 3분의 전체 경우의 수분의
원하는 경우의 수가 얘잖아 지금, 그지? 네. 20C3 마이너스 4C3 요렇게 풀어 다니면 되고요. 알겠죠? 여기 식을 좀 들여다보면 봐봐. 분리 가능하죠? 요것도 전체 우리 전체니까 1 빼기 20C3분의 뭐가 되는 거야? 4C3 요렇게도 구할 수가 있죠. 맞습니까? 자, 우리가 확률에서는 여사건을 진행할 때 1이 지금 이게 전체 확률 아니야, 전체. 확률의 전체 값이 1이잖아, 1. 그죠? 모든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1인 거잖아. 맞습니까? 1에서 요 여사건을 빼면 됩니다. 물론 그냥 경우의 수처럼 이렇게 진행도 가능하지만 앞으로 확률에서는 여사건을 진행할 때 이렇게 하지 않을 거고 알겠죠? 그냥 바로 얘를 구할 때 적어도 한 개에서 합격일 확률을 구할 때 알겠죠? 어떻게 구하냐면 전체 확률 1에서 뭘 빼는 거야? 여사건의 확률을 빼는 거죠. 여사건의 확률. 항상 이해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렇게 진행하면 된다는 거죠. 경우의 수처럼 전체 개수에서 빼는 게 아니라 확률은 전체 값이 1이니까. 알겠죠? 1에서 얘가 아닌 반대되는 확률을 빼주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한 개만 적용해서 풀어보면요. 요 문제 답은 저거고요. 뒤로 넘어가서 뒤에 또 있으니까 문제 하나 가볼게요. 예를 들어 이건 개념적 문제라 230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흰 공 3개랑 이번엔 바로 볼게요. 검은 공 6개가 들어있어. 주머니에. 자, 3개의 공 꺼낼 때 적어도 1개가 흰 공인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얘는 약간 노골적으로 6건의 개념을 쓰길 바라는 문제인 거야. 알겠지?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모두 전체 1에서 그죠? 적어도 1개가 흰 공이 나오는 거에 반대말이 뭐야? 모두 검은 공인 확률을 빼면 되는 거죠. 1 확률. 오케이? 그럼 답은 1 마이너스 전체 경우의 수가 9C3 맞죠? 분의 셋 다 검공이려면 검공 6개 중에서 3개 선택해야 되겠죠. 이런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확률이 6번 이렇게 쓰자라는 겁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이 앞에서 했던 그 경우의 수에 대한 개념 문제이기 때문에 알겠죠? 상황에 맞는 경우의 수. 문제를 2가지로 분류해야 돼. 뭐 어떤 상황을 부여해주겠죠? 뭐뭐를 할 때 스톱 그 경우의 수 구해놔. 그 다음 뭐뭐가 될 확률을 구하시오. 즉 뭐뭐가 될 경우의 수를 구해놔. 얘분의 얘가 되는 거죠. 그런 식의 경우의 수 2문제로 풀어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그쪽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네. 49페이지입니다. 앞쪽에 경우의 수 문제는 여러분들이 푸시면 됩니다. 그냥 풀어오시고 2개로 잘라서 경우의 수 2문제 하겠죠? 앞쪽에 경우의 수에서 풀던 경우의 수보다는 확실히 쉬울 거예요. 확률에 쓰이는 경우의 수가 겠죠? 그래서 어렵진 않을 것이니까 2개로 잘 잘라서 풀어봐 주시고요. 자, 이제 유형 2번으로 가면 통계적 확률 얘기인데 49페이지입니다. 통계적 확률 얘기는 그냥 보면 답이 나와. 일단 개념용 문제는 여기 236번 같은 거 보면 뭐 단순한 얘기야. 어느 학교 620명이 있는데 혈액형을 조사했더니 다음 표와 같았다 하고 애들 명수 나와 있는 거 맞죠? 합계는 620명이고 내가 한 명을 뽑았을 때 O형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은 뭐겠습니까? 620분의 135. 뭐 그런 얘기 알겠죠? 이거는 이제 너무 개념적인 얘기만 한 거고 이런 게 이제 문제로 출제가 되면 238번 같이 출제가 됩니다. 이것도 내신 같은 데서 알겠죠? 학교 시험에서. 봐봐. 주머니 속에 흰 공이랑 빨간 공이 있는데 흰 거랑 빨간 공이 있는데 흰색이랑 빨간 공 둘이 각각 몇 개 있는지 모르고요. 총 10개가 있대 그냥. 그런 상태에서 나한테 뭘 구하라 그랬냐면 이 주머니에서 2개의 공을 꺼내보고 다시 넣는 일을 여러 번 되풀이하였다. 근데 밑줄 하나 치겠습니다. 9번 중에 2번 꼴로 거기 밑줄 치시고요. 9번 중에 2번 꼴로 2개 모두 흰 공이었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죠? 거기 밑줄 치는데 밑에다 적어주세요. 얘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여기에서 2개의 공을 꺼낼 때 둘 다 모두 흰 공일 확률이 얼마나 는 거야 지금? 그렇죠.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통계적 확률은 문제에서 이렇게 그냥 그 경험을 바탕으로 확률을 알려줍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막 여러 번 해봤는데 둘 다 모두 흰 공인 경우가 9번 중에 2번 나왔다는 건 그 확률이 9분의 2였다는 거죠. 그랬을 때 흰 공이 모두 몇 개 있겠냐라는 거죠.
오케이? 그럼 내가 지금 여기에 흰 공을 n개라 치겠습니다. 그럼 빨간 공은 10-n개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해되겠습니까? 성이야? 그러면 직접 내가 요 확률 구해볼게요. 이 주머니에서 두 개를 꺼낼 때 수도 전체의 경우의 수 몇 가지일까요? 10시. 그렇죠. 10c입니다. 10c. 분의. 이해되겠습니까? 자, 원하는 경우의 수는 뭐죠? NC. 그렇죠. 둘 다 모두 흰공 1 경우의 수. 흰공 n개라 했으니까 n개 중에 두 개를 꺼내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정리되겠습니까? 따라서 얘가 9분의 2다라는 거죠. 오케이. 네. 즉 NC가 9분의 2 곱하기 이 10C가 지금 10 곱하기 9 나누기 2 맞죠? 요거니까 약분하면 NC가 10 되는 n 값을 구해라 뭐 그 말인 거지, 그지? 얘는 n으로부터 두 개의 수를 곱한 다음에 나누기 2패 2가 성이야 10 n-1이 20 이게 아마 5랑 4면 되겠네, 그죠? 얘는 5다음을 풀 수 있겠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통계정리는 이렇게 확률을 그냥 문제 속에서 주어줄 겁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일 뿐이고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넘어가서 24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기하학적 확률의 거의 대표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242번이. 이 모든 또 기본 개념 문제집에 다 들어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문제 볼게요.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A, B, C, D가 있다. 자, 정사각형이 있어. 정사각형. 이렇게 있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2됩니다. 2인 정사각형이 2됩니다. 그때 점 P가 A, 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 위에 있으면 삼각형 A, P, B는 직각삼각형이다. 사실 요거는 문제를 좀 쉽게 만들어주기 위한 표현이고요. 원래는 사실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알겠죠? 지금 얘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 위에 P가 있으면 당연히 이게 지름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으면 직각될 거 아니야. 그거로 설명해주고 있는 거 알겠죠? 그랬을 때 문제 가겠습니다. 정사각형 A, B, C, D 안에 한 점 P를 임의로 잡을 때 수도 요거 전체인 거죠? 자, 전체 상황을 보시면 지금 정사각형 안에 P를 잡을 때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이 P가 요라 많잖아. 그치? 그래서 이 기하학으로 가는 거 알겠습니까? 그럼 얘는 넓이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4가 돼야 되겠죠. 오케이 말이? 그 상황에서 나한테 요구하는 게 원하는 경우였습니다. 원하는 확률 그 넓이가 되겠죠? 원하는 넓이는 삼각형 APB가 뭐가 돼?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하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이걸 기하학으로 잡아서 넓이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둔각삼각형이 될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 맞죠? 자, 둔각이 뭡니까? 둔각이 직각 90도보다. 직각보다 큰 각이죠? 그지? 얘 반대말이 얘가 아니야? 얘가 그럼 90도보다 작은 각. 포인트는 기준이 90도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 점들이 P가 있으면 90도란 말이야. 그럼 얘보다 바깥쪽에 있으면 각이 작아지는 거야? 커지는 거야? 작아져요. 작아지죠? 안쪽에 눌러버려야 각이 커질 거 아니야. 이해되겠습니까? 즉 얘가 얘기하는 둔각이라는 것은 여기 안쪽에 P가 있으면 둔각이 돼버리는 거죠. 즉 P가 될 수 있는 넓이는 반지름 1이잖아. 그죠? 원하는 넓이는 얼마야? 2분의 파이가 되겠죠. 답은 4분의 2분의 파이니까 8분의 파이다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접근하시면 기하학 확률도 쉽게 마무리될 거고요. 앞에 있는 이산적 확률은 나머지 경계선은 어떻게 해요? 경계선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계선은 빼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지?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기하학적 상황에서 넓이로 하는 거 맞죠? 우리가 넓이에 대한 개념은 봐봐. 이런 반원의 넓이를 구하는 넓이와 얘의 넓이와 여기서 경계선을 뺀 점선으로 표현하는 게 맞겠죠? 이 넓이는 어떨까요, 이거? 같아요? 같다고 볼 수 있죠. 네. 물론 정확히 따지면 차이가 있어 없어? 있어요. 얼만큼 차이가 있을까요? 경계선만큼. 경계선만큼, 경계선 넓이 얼마일까? 이게 있을 거 아니야. 그 넓이를 우리가 극한할 때 배웠습니다. 경계선 넓이는 0. 0은 아니죠. 있잖아, 일단. 1? 1은 너무 크잖아. 이었어요? 뭐야? 점의 크기. 점의 크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실제 점이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일걸? 근데 크기가 없어? 있을 거라고. 그 크기 우리 뭐라 부르죠? 폰트 크기. 뭐라 불러? 아, 선!
선이 쌓여서 넓이가 되는 거잖아. 네. 하나의 선을 뗐어. 족구의 넓이? 눈에 보여 안 보여? 잘 안 보이겠지. 근데 네. 있긴 있잖아. 그럼 얘 두께, 얘 넓이, 선의 넓이 요만할 거 아니야. 네. 요만한 뭐야? 용어 안 배웠어? 요만한 용어. 뭐죠? 야 요만한 거 율라 큰 수 뭐야? 율라 큰 거. 무한 그렇죠. 무한대. 무한 소수? 그렇죠. 무한소수는 뭐 되죠? 야 무한소잖아. 무한소. 무한소가 뭐야? 우리가 그지? 크기를 표현할 수 없지만 너무 미세해서 그죠? 크기를 표현할 수 없는 그 크기. 그런 게 이런 거야 이런 거. 야 이 넓이에서 무한소만큼 뺀 거야. 무한소만큼의 넓이가 있을 거란 말이지. 네. 근데 우리가 극한의 계산에서 무한소를 더하고 빼는 건 사실 큰 의미를 주지 않잖아요. 그런 개념입니다. 알겠죠? 실제로 넓이는 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경계선 정도 하나, 선 하나 빼는 거는 무한소만큼의 차이가 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수치상으로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런 개념입니다. 알겠죠? 율라 작은 게 무한소지. 알겠습니까? 이해되겠나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뒤에 조건반 용어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요거 손 대면 네, 시간이 좀 빠듯할 것 같아서 여러분 뒤에 수업도 있는 바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대신 숙제가 좀 있습니다. 선생님 일부러 안 푼 거예요. 풀어오시고 경우의 수 마지막 복습하다 생각하시고 알겠죠? 네. 그 경우의 수에서 배운 그런 유형처럼 디테일하진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가볍게 점검한다 보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인 확률 얘기 알겠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복습하십시오.